저는 서울 동일초등학교 교사로 있고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위키피디아와 집단지성, 그리고 독서교육, 소셜 책벌레 프로젝트를 관심 있어 합니다. 좋은 우연한 기회에 제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를 얻어서요. MSPL 포럼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되어서 뉴질랜드에서 한번 발표한 경험이 있고요. 이번 11월 말에는 체코에서 이 세계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제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디지털 네이티브, 두 번째는 스마트 교육에 앞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했던 소셜 책벌레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가 다 변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신 부분이시고요. 이거는 저도 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왼쪽 위에 어린아이의 사진을 보시면요. 패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2년 전만 보여드려도 우와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4년 후에는 선생님 반에 학생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대체 아이들이 어떤 일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해보면 크리에이티브 워크, 창의적인 직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루틴 워크, 일반적인 일은 기계와 사람이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어디에 서야 앞으로 이 21세기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전에 공업시대에서는 3R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했었는데요. 읽고 쓰고 세마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21세기에서는 그거 외에 창의성, 인성, 협업,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관계망의 형성이 될 것이고 새로운 지식 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 교육을 하겠다고 먼저 이런 고민이 없이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면 스마트라는 네임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교육인가 스마트패드로 하는 교육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했을 때요. 스마트패드도 하나도 없었고요. 스마트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스마트 교육이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교육이 어떤 것인가? SMART를 약자로 해서 여기 스마트 교육 안에 들어갈 요소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기 주도적으로 흥미롭게 내 수준과 적성에 맞는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것을 스마트 교육이라고 대부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테크놀로지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아이들이랑 만났을 때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나 봐요. 선생님 저는요 과목별 라이벌이 있어요. 국어는 누구누구고요. 수학은 누구누구예요. 꼭 이길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교실에 있는 이유가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경쟁체제에서는 서로 협력을 기대할 수 없고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 협력 환경을 기본을 먼저 다졌습니다. 처음 27명이 모이기가 얼마나 어렵게 맺어진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협력적 집단 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거기다 친구 선생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이 그런데요. 이거는 ICT 수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때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수준별이 굉장히 차이 나서 그렇거든요. 그럼 칠판에다가 친구 선생님이라고만 쓰고 1, 2, 3, 4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럼 자기 활동이 끝난 친구들은 이름을 올리고 친구 선생님으로서 친구들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도와주고 나면 또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학급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왕따 없는 교실을 선언을 했고요. 친구들이 같이 살다 보면 나대지 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모두가 나댈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고 싶었어요. 얘는 체육을 잘하는 친구, 얘는 국어를 잘하는 친구, 얘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 모두가 다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하나 잘하는 것이 있다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음표 숙제를 내줬는데요. 이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숙제인데 학생의 호기심을 꺾지 않고 그 바로 확산이 일어날 수 있게 그럼 수업 중에 나왔던 질문을 바로 물음표 숙제로 바꿔서 그 다음 시간에 해결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잘 배운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게 아이들이 가난하기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는 굉장히 공부를 하고 무엇 하나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온 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지만 6살, 7살 질문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그런 건 나중에 알아도 돼, 몰라도 돼 하고 꺾진 않으셨나요? 우리 반에서 너는 나중에 물어라, 그런 질문은 쓸데없다 라고 꺾지 않으셨나요?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저희 반 아이들이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서는 스마트 교육, SNS 그럼 사용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아이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질끈 눈을 감아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가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서 SNS 쓰시는 분들 중에서 목표 없이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SNS를 그냥 열어두시면은요, 그 안엔 쓰레기만 넘쳐나는 댓글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많이 쓰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선생님께서 목표를 정하시고 같이 헤엄쳐 나가셔야 합니다. 무조건 스마트로 이걸 다 해라 라고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네가 편하게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스마트 시대의 올바른 인성 갖기라는 건데요. 제가 이런 수업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6학년 선생님께서 저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아이들끼리 비밀 카페를 만들어서 서로 왕따를 시키고 선생님 욕을 하고 부모님 욕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 끝에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 올바른 행동 전략, 어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새로운 환경이 됐는데 이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비밀 카페, 맨 처음 만들 때 비밀 카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진짜 비밀 카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아무 얘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수천 명이고요. 경찰도 바로 열어볼 수 있고요. 정말 비밀 카페는 아니죠. 두 번째, 자기 번호를 지우고 장난 문자를 보내면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데이터 조회를 하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카카오톡 감옥이라는 건 이미 많이 한번 아셔가지고 저희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아는 친구들을 모두 다 한 채팅방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하길래 넌 왜 그러니? 그러니까 저는 다 친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걔네들 사이는 친하니? 그랬더니 걔네들 사이는 안 친하군요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룹 채팅 초대 예절에 대해서 알려줬었고 개인정보라든가 구글링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기네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걸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저작권에 무슨 하드에서 포인트가 나가니까 자기는 저작권료를 지불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건 지불한 게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보는 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인터넷 만화를 주로 많이 봅니다.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하는 활동은 모두 다 서버에 저장되어서 기록이 남고 IP 추적이 가능하다는 이런 원리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은 인터넷 세상의 중심에 외쳐서 나를 방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유명한 가수인데요. 중학교 때 자기가 했던 홈페이지에 했던 작은 실수가 자기한테 돌아와서 가수 활동을 접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도 알려주고요. 요즘은 이력서에 SNS를 활용하면 거기에서 이 사람의 뒷조사를 해서 이력서 그 입사 체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인터넷 시대에서 지켜야 할 것들 혹은 알아야 될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저희는 소셜 책벌레 프로젝트를 같이 했습니다. 소셜 책벌레 프로젝트를 통한 독서 지도를 했는데요. 2011년도 3월부터 작년에는 4학년이랑 같이 했고요. 올해는 5학년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독서 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독서 참 좋은데, 아주 좋은데 하고 계시죠? 이렇게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침 독서 같이 하고 계시고요. 독서 기록장을 이용해서 가지고 계시고, 독서 나무도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저하고 아이하고 1대1 대면 관계가 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잘 쓴 친구도 많고 좋은 책 갖고 있는 친구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웹 2.0의 참여, 공유, 개방의 정신을 같이 활용을 해서 SNS를 같이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만 아이들의 멘토가 될 수는 아니라 친구들끼리 서로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셜 책벌레 프로젝트는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독해력, 사고력, 사회성의 발달을 이루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쓴 것들은 위키피디아와 한메일, 구글 문서도구, 그리고 유저 스토리북이라는 SNS인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여러 가지 SNS가 있는데, 여기서는 책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SNS입니다. 여기 자기가 가입을 하게 되면 개인 책장이 만들어지고요. 그 개인 책장을 훑어보면 이 친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떤 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책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내가 갖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친구들이 열심히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요. 서로 책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수 있게 도서 대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A4 용지에 그냥 간단하게 만든 카드인데요. 이거를 주면 친구가 책을 빌려주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제도를 했습니다. 저는 연구 교사도 아니고요. 연구 학교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담임이라서요. 어떤 책도 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좋은 책 갖고 있으면 5권씩만 갖고 오면 150권의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10권씩 갖고 오면 300권의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위키피디아에서 웹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속놀이, 4학년에 보면 민속놀이가 나오는데요. 민속놀이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민속놀이에 관한 백과사전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민속놀이에 관한 책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모은 게 오른쪽에 사진에 저 정도 많이 모인 책들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민속놀이 하나씩만 만들어서요. 왼쪽에 위키피디아 유저 페이지에다가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독서 퀴즈를 구글 양식으로 만들어서 서로 공유했고요. 마지막에 소셜 책벌레 프로젝트 발표회를 해서 같이 자기가 배웠던 것에 관해서, 독서 교육에 관해서 배웠던 것에 관해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든 것이 아까워서요. 연말에는 학급 문집을 만들었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 자동으로 PDF를 만들어줘서요. 제가 편집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땠느냐라고 했더니, 추천책도 보고 친구를 따라 읽을 수 있는 재미가 있었다. 내가 만든 독서 퀴즈를 다른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푼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내 자신이 뿌듯하고 좋았다. 민속놀이 백과사전 만드는데 재미있고 색다른 경험을 하고 우리 반 친구들과 만드는 것이 왠지 영광스럽고 몰랐던 놀이에도 관심이 생겨서 좋았다. 그래서 저희 반이 왼쪽에 프로젝트 적용반이고요. 미적용 6반보다는 책을 많이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책을 같이 나눠 읽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반응인데요. 이런 가치들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학부모님들의 학부모님들의 자료신데요. 이런 것도 아이들이 하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제 프로젝트가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서라는 중요한 중심 가치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책을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 생태계가 조성되었고요. 그리고 서로 책에 대한 교류를 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사고를 했었고, 독서 토론을 했었으면서, 그리고 공동 편집하고 집단 지성을 같이 나눠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온라인 자료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SNS에서 만나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친구 선생님 역할을 하거나 공감대 형성이나 친교 활동을 서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했는데요. 5학년에는 역사가 나와서요. 역사 도서관을 만든다고 역사 시대순으로 책을 꽂아서 같이 읽었고요. 독서 생태계를 조금 더 강화했고, 그리고 독서를 중심으로 내가 다음 주에 고려시대를 공부한다 그러면 고려시대 책을 읽어오세요.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계속 광고하는 시간을 가져서 책을 많이 읽도록 했었고요. 저는 영어 단어만 외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앞면에는 쓰고 뒷면에는 뜻을 써서요. 이것이 모아지면 같이 골든벨을 했습니다. 올해도 1학기 마무리에 소셜 책벌레 프로젝트 발표회를 했고요. 이번 방학 맞이하기 전에 지렁이가 5학년에 나와요. 그래서 작은 생물이 나오는데 그 지렁이를 같이 사서요.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하고 집에 나와주면서 그러면 방학 동안에 잘 키워서 지렁이 육아일기를 우리 홈페이지에 한번 써줄래?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지렁이를 기르면서 환경의 소중함과 지렁이가 얼마나 음식물을 잘 분해하는지 이런 거에 관한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2학기 들어와서 5학년에 우리 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몰랐던 우리 몸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학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몸에 관해서 굉장히 흥미가 많은데 수업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싶은 거를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우리 책을 가져와 보자 해서 오른쪽 아래는 우리 몸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면 뼈는 왜 만들어졌어요? 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땀은 왜 흘리나요? 이런 질문들에서 대답을 하는 이런 활동을 위키버시티에서 위키배움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프로젝트인데요. 소설 작가가 되어보자 그래서요. 5학년 1학기에 이야기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걸 만들었더니 어떤 친구들이 우리 몸을 배웠더니 자기가 자그마한 캡슐 안에 들어가서 이 캡슐을 타고 인체의 몸을 이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었더라고요. 아이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믿어주면 훨씬 더 많은 걸 해결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구글 문서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학급신문인데요. 물론 손으로 만들어도 괜찮고요. 오력 붙여도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글 문서를 협업을 통해서 만들면 조금 더 근사하고 빠르고 쉽게 아이들이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보낸 메일인데요. 가정통신문을 받고 집에서도 강화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대요. 혹은 당구는 신화에 대한 진짜 얘기해주는데 정말 재밌었대요. 그리고 하루에 5건 이화라 그랬는데 자기는 책을 더 나누고 싶대요. 아이들이 공부가 중심이 된 학급 환경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핵심인데요. 그러면 꼭 컴퓨터를 써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과 밀접한 배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밀접한 기회 중에서 유용한 것을 생산해내는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고요. 혼자보다 같이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잘 배우는데 배움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강요하고 있는 어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칠판에 어느 날 적혀있는 이런 사랑한다는 고백 문구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아이들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는 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